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내와 저는 10년 전 회사 동료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이쁜 얼굴로 동기들뿐만 아니라 회사 선배들한테도 정말 인기가 많은 여자였어요. 솔직히 저 역시도 회사에서 나름 인기가 없던 편은 아니라서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여자 잘 어울리게 잘생겼다는 말을 학창 시절부터 종종 들었습니다만 성격 자체가 유흥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술 담배를 일체 안 하는 성격이라 조용조용히 지내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 저를 홀린 게 바로 회사에서 보게 된 아내였습니다. 저의 평상시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승부욕이 붙은 건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쉬를 하였고 저도 그런 아내에게 어느덧 매력을 느껴서 넘어갔었습니다. 솔직히 남자 중에 이쁜 여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아내가 인기가 많아 회사에 주목을 받는 게 부담이 되었을 뿐이지 아내가 싫은 건 아니었기에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부럽다 질투난다는 시기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잘 어울린다는 말도 많이 들었었죠. 그렇게 1년을 연애를 하고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집안과 저희 집안은 별로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회사원 집안이셨고 아내 집안은 장모님께서 선생님, 장인어른께서는 회사원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젊을 적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버느라 딸들을 어렸을 적에는 장모님 혼자서 키우셨다고 특히 장녀인 아내를 키울 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거기다 너무나도 천방지축이라 나중에 장녀딸이 커서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날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정말 저같이 건실한 남자 만나서 좋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처음 처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제도 언니가 너무 부럽다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다고 축하한다며 했었죠. 처제나 아내는 장모님을 닮아 미인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처제도 같이 합의해서 같이 밥도 먹고 결혼 후에도 처제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었죠. 그렇게 저희도 양가 집안에서도 환영받으면서 저희 결혼했었습니다. 제가 신혼집에 전세금을 마련해왔고 처가에서도 혼수를 다 맞춰주었었죠. 그리고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저희는 아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가지고 나서부터 아내의 히스테리가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임신할 때 남자들이 제일 바람을 많이 피운다면서 저를 윽박지르고 심지어 제가 회사에서 회의한다고 아내의 연락을 못 받게 되면 그날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갑자기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 왜 연락이 바로바로 안 되냐며 제 뺨까지 때릴 때도 있었죠. 그러면서 매번 저에게 두고 보라고 난리를 칠 때마다 저도 점점 참는데도 한계가 왔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날은 유독 일해야 할 게 많아서 오늘 점심은 시켜먹기로 하였고 마침 아내에게 카톡으로 점심 뭐 먹냐는 물음에 저는 해장국을 시켜먹는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 햄버거가 배달이 왔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상사가 햄버거가 급땡긴다며 먹고 싶다고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받게 된 영수증을 제 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나중에 아내가 제 옷을 빨래하려고 제 바지 주머니에서 햄버거 결제 영수증을 발견하고는 저한테 다가와서는 갑자기 도대체 그때 어떤 여자랑 이런 거 먹고 다녔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자기한테 모든 걸 거짓으로 대한다고 말할 정도라 제가 무릎까지 끊고 진정시킨 뒤에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까지 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조까지 시켜주면서 겨우겨우 오해 풀었을 정도였습니다. 오해를 겨우 풀었지만 저는 그 이후로 너무 힘들어서 처제에게 이 부분에 대한 하소연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아내가 힘들어할 때 매번 처제나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들려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 아내는 다시 회사로 복직을 했고 회사는 같지만 저랑 다른 과에 근무하면서 복직 후부터는 매번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아내는 술 냄새도 풍기면서 들어오고 집에 오면 화만 내고 복직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지만 아내의 히스테리는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부터인가 육아나 집 청소 밥 등은 제 몫이 되었고 아내는 일 핑계를 계속 대며 매일 집에 대놓고 늦게 들어오더군요.
근데 같은 회사인데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아내가 바람 피운다는 걸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야근할 정도도 아니고 매일 회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제가 그걸로 화를 내도 저한테 말하길 뭐 어쩌라고. 너도 나 임신했을 때 다른 여자들이랑 히히덕거렸잖아. 라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며 역으로 당당하게 소리를 질러대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회사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더군요. 제 아내와 회사 상사랑 바람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에서 둘이 히히덕거리며 술 마시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저한테 혀를 차고 절 볼 때마다 위로하며 수근덕거렸고, 아내는 집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해 말을 해도 오해라고, 오히려 저한테 그런 더러운 소문이나 믿으면서 자기를 의심하냐고 성질을 내더군요. 그러면서 되려 주말이면 항상 자기 의심하는 저랑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며 친구 만난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더니 결국은 그 상사랑 바람난 게 맞았죠.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 상사라는 남자는 사실 결혼 전부터도 제 아내한테 맨날 뻘떡댔었고, 그땐 실미 많이 하더니 복직하고서 둘이 눈이 맞았나 봅니다. 저한테 뻔뻔하게 와서 그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다고 이혼해달라네요. 잘못을 하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솔직히 너무나도 화는 났지만 저희 딸 때문에 참았습니다. 저 혼자서 딸을 키울 자신도 없었고, 저는 그래서 딸은 생각 안 하냐고 묻자 딸이 절 닮아서 싫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준다고 저랑 결혼한 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네요. 나는 싫어도 딸은 싫어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구질구질하다며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온 건 합의 이혼 서류였죠. 저는 아내가 나가고 아이 때문에 회사도 못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그 상사라는 놈이랑 바람났는데, 제가 회사 나가면 아내 뺏긴 모자란 놈이라는 소리도 듣는 것이 싫었고, 회사를 그냥 제가 먼저 사표 쓰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렇게 넋이 나간 채로 집에서 딸을 돌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에 장모님이랑 처제가 드나들기 시작하더군요. 제 안색을 보더니 이러다 사람이 죽겠다며 병원도 데려가고 제 딸을 대신 돌봐주며, 언니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며 자신들이 손녀 책임질 테니까 손녀를 넘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딸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물건도 아니고 처가되게 넘기라니. 그렇게 저는 거절을 하자 그때부터 처제랑 장모님은 거의 우리 집에 살다시피 하였고, 저에게 빠르게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라고 건의하셨죠. 제가 집에만 있으니 더 말라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저는 처가의 도움으로 다른 회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딸아이는 처제와 장모님이 대신 키우다시피 하셨습니다. 제가 회사를 갈 때 딸애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가면 장모님이나 처제가 번갈아 와서 애를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학원도 보내주고, 제가 집에 오면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가고 하셨죠.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그 상사란 놈이 해외 발령을 받아서 둘이 재혼하여 해외로 갔다네요. 그 소식은 장모님을 통해서 들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앞으로 짐승 같은 자기 딸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어떻게 보냈나 싶을 정도인 1년이 흘렀을 무렵 어느 날부터인가 처제가 계속 저희 집에 있는 겁니다.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식사도 하고 집에 있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면서요. 그리고 딸아이를 핑계로 여행도 같이 가자고 하고, 여행가서 돈이 아깝다며 한 방을 잡고 저는 바닥에서 자고 처제랑 딸은 침대에서 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의 자리를 대신해서 희생만 하는 처제에게 너무나도 미안했고, 한 번은 이제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처제가 안 오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타지에 계셨으니깐요. 장모님도 몸이 불편해져서 처제가 온다는데, 처제 나이도 어느덧 이제 20대 후반이었습니다. 한창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나이에 이렇게 오는 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제에게 결국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돌보니 아줌마랑 구해서 하겠다고, 이제 처제도 결혼해야지, 꼭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하자 처제가 갑자기 울면서 말하더군요. 제가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매일 같이 온 거랍니다.
그때 설마 했던 걸 듣게 되자 저도 잠시 멍하니 벙쪘습니다. 저는 처제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린 결혼할 수도 없다고 말을 하자 처제는 할 수 있다고 법원에 내면 받아준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이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가족들만 거부 안 하면 되는 거라길래 언니는 그럼 어떡하냐니까? 언니는 내 언니가 아니라고 우리 가족들도 연 다 끊었다고 인간도 아닌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처제의 속마음을 듣고 반년 동안은 기묘한 동거관계가 이어졌고 저도 점차 처제를 제 아내로 대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처제와 사귀기 전 장인장모님께 찾아가 말씀을 드리자 처음에는 착잡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관계를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냐면서도 자기 딸이 잘못한 죄를 자기 딸이 갚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더라고 하면서 끝내 저희 사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만 좋다면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희 어린 딸도 이제 나이가 차면서 입이 트이며 말을 하기 시작해서 처제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처제도 어디 가서는 자기가 딸아이의 엄마라고 하고 다녔고 그렇게 결국 저희는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부부로서 살아갔습니다. 저희 딸도 처제를 엄마로만 알고 있었고요. 처제와 결혼은 불가능하다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혼인 취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처와의 악연은 그녀가 떠난 지 7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다시 나타났더군요. 그 상사라는 남자놈이랑도 해외에 같이 나가서 몇 년 채우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이혼했다던 전처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해서 3번의 이혼을 하고 나서야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장인장모는 저런 전처를 자식 대우 안 하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어떻게 알았는지 저와 딸을 찾아보다 제가 처제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생난리를 쳤던 거였죠. 전처는 갑자기 처제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전처는 격한 모습으로 말하길 감히 자기를 내보내고 자기 동생이랑 결혼하려고 일부러 소박맞게 했다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어내더군요. 저는 옆에서 처제가 맞은 모습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전처를 밀치며 말하길 경찰에 당장 신고하겠다는 말에 전처는 오냐 그래 잘 되었다고 너네들 결혼 취소 소송 내면 너네 부부 못 되는 거 알지? 라고 말을 하며 제 딸에게도 다 말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제 초등학생인 저희 애가 그런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결국 아내의 요구가 뭐냐고 물었고 결국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저런 여자한테 돈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그걸 빌미로 계속 들러붙일 거라고 말했고 설령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우리가 부부가 아닌 게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냐고 하는 현부인의 말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과 자괴감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제랑 결혼한 게 천륜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허용은 안 되나 가족들도 다 동의한 바인데 왜 이 문제로 저런 마귀 같은 전처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몹시 깊은 회의감이 드네요. 이러한 제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현명한 답변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